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결국 정책 토론 청구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MBC 취재를 거부한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급식 노동자 중 폐암이 확진된 2명이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경북은 꿀벌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네,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결국 청구인 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구시가 추진한 정책 토론 청구 제도 손질이 대구시의회에서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지난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가 기존보다 토론 청구인 수를 5배 늘리고 청구 제외 대상도 늘리는 방향으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고 4일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기획행정위는 대구시가 15년 동안 잘 운영하던 제도를 한순간에 대폭 수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청구인 수를 기존의 4배 수준인 1,200명으로 하고 청구 제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집행부의 조례안 제안 설명도 사실관계가 틀린 궤변이고 근거 없는 내용을 시의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MBC 보도의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대구시는 대구 MBC 시사톡톡의 신공항 특별법 관련 방송을 문제 삼아 대구 MBC에 상응한 조치가 없으면 모든 취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사톡톡은 TK 신공항 특별법이 홍준표 시장이 천명한 실질적 중추공항 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는데요. 방송 다음 날 홍 시장은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악의에 가득 찬 편파, 왜곡 보도라며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대구시는 입장문을 내고 대구 MBC가 사과하지 않으면 취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일부터 MBC에 보도자료 제공을 멈췄고 3일에는 기자실 출입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대구 급식 노동자 중 폐암이 확진된 이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요? 네, 지난 4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대구 급식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 지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폐암 산재 신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구교육청에도 학교 급식실 폐암 대책 4대 요구안 수용을 주문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소속 급식 노동자 중 현재까지 파악된 폐암 확진자는 6명입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급식 노동자 폐암 검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진단을 받은 이들이 13명이어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끝으로 경상북도가 꿀벌 집단 폐사 문제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경상북도는 꿀벌 집단 폐사 등 양봉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꿀벌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 꿀벌 사육은 53만 9천 봉군이었지만 올 3월에는 32만 5천 봉군으로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양봉 약품 내성 문제, 이상기후, 사양관리 미흡 등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경북도는 꿀 채취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신고센터를 통해 꿀벌 질병 발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고센터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시군별 가축 방역부서에 설치하고 관련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